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이 아주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어가 보셔야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예, 3,000선 넘어섰다고 환호를 했더니 또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스크리닝과 함께 이럴 때는 어떻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6월 23일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드렸죠. 이런 좀 악재성 이슈가 불거지면 꼭 휴일 날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원유 가격을 통해서 기초 상품이 되어 있는 그 코덱스 WTI 선물 이런 걸 좀 사놓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내가 안 하겠는데 이런 걸 좀 사서 조금 약간 해지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뭐 큰 위험한 상품도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미국 증시가 뭐 잘 마무리됐는데 일요일 날 어쨌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지금 글로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게 되면 미국 선물 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뭐 나스닥 선물이 한 0.5%, S&P 500 선물이 0.4%,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한 2%에서 3% 사이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과거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보면은 느닷없이 어떤 악재성 돌발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태가 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죠. 일단은 그래도는 뭐 아침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 쪽 동향이 크게 위축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 쪽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 쪽 종목군들, 우리 증시하고 요즘에 업종과 섹터 간에는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방산주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라인메탈 같은 종목은 소폭 강세. 그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게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주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서클 인터넷이나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벡터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 나머지들은 좀 혼조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는 소폭 1% 정도 하락. 그다음에 AMD 최근에 이제 이 회사의 이 AI 관련된 칩이 생각보다 제품 좋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에너지 쪽이나 그다음에 원자력 쪽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미국 시장하고 맞물려가지고 조정이 나왔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쪽이 오늘 이제 강세 폭이 이제 조금 위축되는 지난주 금요일날 3,000포인트 넘고 하루 만에 이제 다시 3,00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000포인트가 심리적인 어떤 저항지수 구간이지 이게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가 돌파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밸류에이션 쪽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시장 평균 PBR이 한 0.9배 정도 내외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증시가 평균 PBR이 1.5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걸 감안할 때 뭐 우리가 일본 증시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3,800권역 되는 가야 PBR 1.2에서 1.3배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지금 오늘 이란 문제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래도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이란 쪽 이슈 때문에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은 방산주, 해운주, 그다음에 정유, 가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그다음에 이제 종목과 업종 쪽으로 본다면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역시 카카오페이가 지금 현재 AI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주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추경 발표한 다음에 지난주에 코나이 등의 지역 화폐주가 급락했는데 제가 목요일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런 이슈가 이제 재료가 노출될 때 좀 주의하라고 그런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투자 전략으로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요런 쪽 상품, 그러니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종목 가지고 좀 주말 동안을 좀 불안하게 그냥 넘기지 말고 늘 사고가 터지면 일요일 날 터지더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거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 전문가 방송에 무료 서비스 체험 기간이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가격 불문하고 좀 사두실 필요가 있다. 그냥 맹캉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주식을 가지고서 손실을 보거나 그냥 리스크에 그냥 노출되고 또 이 이란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지금 끝났다 안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버티는 거는 시장이 그래도 상당히 견고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또 뉴스에서 보셨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란도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 자국 내 영토를 폭격을 당하고 침공을 당한 상황인데 어떤 일을 벌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무조건 단정적으로다가 이번 사태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언제는 끝날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식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해지, 위험을 조금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게 얘기했죠. 인버스 같은 상품을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가 저점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신에 만약에 이란 사태가 최악이 돼가지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간다고 한다면 이런 선물 그 코덱스 ETF 같은 상품이 제법 많은 수익을 주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일부 좀 해지를 해가지고 주식을 줄이기가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 시장은 좋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 부분의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로 코덱스 요 원유 선물 지수 상품이 아니라 원유와 관련된 상품을 좀 편입을 하는 걸 갖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요즘 뭐 난립니다. 제가 이제 6월 2일부터 이 카카오 그룹 내에서 실적 좋은 페이와 뱅크부터 먼저 보고 카카오도 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약 한 120%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솔직히 저도 좀 불만스럽긴 외려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제가 아침 방송 통해가지고서 잘 목표가 제시 잘 안 하는데, 지난번에 하잉스만 한번 목표가를 제시드렸죠. 26만원. 그 다음에 26만원 정확히 찍고 지금 이제 밀려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을 통해서 하잉스는 말씀드릴 겁니다. 재매수 가격 타이밍을. 근데 이 카카오만 놓고 본다면,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이제 카카오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보는 카카오의 목표 가격은 이게 구조적 변화, 카카오가 했던 사업의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목표 가격을 지금 10만원 정도 내외권을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내외를 보고 있으니까, 좀 단편적으로 단기적 대응으로만 볼 종목은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다가 보고, 대략 한 10만원 정도 목표 가격을 보니까 지금부터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지수가 이런 와중에도 화장품주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죠. 저는 이제 그 중소 화장품 테마성 움직임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리콘투나 그 다음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제 API 같은 종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종목, 한국콜마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죠. 실리콘2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수익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종목은 화장품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곧 이제 뭐냐면 7월달이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수출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화장품 쪽은 상대적으로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7월달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화장품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좀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제 HMM입니다. 이게 어떻게다 보니까 이제 이 중동 관련된 이슈에서 전쟁 관련주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곧 이제 매각에 대한 어떤 그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좋고 또 물론 뭐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반사 수혜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 쪽은 꾸준하게 좀 보시고 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종목을 얘기했고, 지난번에 이제 AI 종목 중에 이제 KT 밀리에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시간이
올라가는데 약간 시간은 걸릴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바로 움직이지는 분명히 않을 거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종목은. AI는 대세입니다. 시장의 대세 중에 대세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오늘 12시 반에 시장의 중심 프로그램에서 카카오그룹주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죠. 카카오가 대세지 나는 네이버보단 카카오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12시 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 그룹의 사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따 12시 반 프로그램을 잘 시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을 이런 상황에서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숨은 종목들, 이제 시장이 다 알려져 있는 종목 말고 숨어 있는 종목들을 찾는데 주력을 좀 저는 하는 편인데, 이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쉽게 얘기하자면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여기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거래처도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 싱글보드 그 컴퓨터를 납품하는 회사죠. 내용을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종목을 좀 그 면밀히 보시게 되면은 실적도 상당히 좋고 매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우리나라가 K2 전차니 K9 자주포 등 이런 방산 제품들이 수출되게 되면은 이 회사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뿐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횡보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날은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오르고 오늘은 이제 방산 부분까지 좀 포함돼가지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좀 숨겨진 방산주로 그 스몰캡 파트 중에 좀 우량한 종목군으로 인식하시고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도 아니고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다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만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금방 끝날 일이다. 아니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식의 예측의 범위로다가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고 해지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전략으로다가 하셔가지고 얘기 드린 대로 코덱스 상품을 좀 활용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파고를 잘 넘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대응에 좀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번 사태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12시 반에 시장의 중심에서 카카오그룹주가 왜 이렇게 강한지 사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또 숨은 종목까지 꼭꼭 채워 넣어서 이 슬기로운 투자 전략 알려주셨어요.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쉽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남은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